인공지능 수학의 2회 3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재능대학교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김태경 교수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수학을 이제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할 때 이 컴퓨터한테 수학 문제를 풀게 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된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이 좀 있어야 되겠다. 기본. 언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예,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패턴이 있는 겁니다. 패턴. 그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의 언어도 잘 따지고 보면 어 그러니까 단어 하나, 그러니까 문자부터 시작해서 문자를 조합해서 단어가 생기고 그다음에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되고 그죠? 구에 또 집합이 돼서 절이 생기고 그래서 절이 또 하나의 문장이 되고 문장이 하나에 모여서 또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룰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어, 그 언어를 학습하기에 상당히 이제 편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게 보면 데이터를 선언한다. 그리고 초기화한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죠? 그다음에 출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를 배웠잖아요. 그 컴퓨터를 왜 만들었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얘기했어요. 맞죠?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펴보시면 상당히 그 매치가 잘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도서관 비유를 들어가지고 책을 도서관에서 가져와서 그 책꽂이에 놓고 책상 위에 얹어서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데이터 처리를 한다고 했고요.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데이터가 뭔가 입력이 돼야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보낼 수 있고 글로도 보낼 수 있고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입력과 출력. 그죠?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뭔가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는 뭔가 도구가 잘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이 입력 부분이에요. 입력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보내주는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데이터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근데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린대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목적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수단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은 언어를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한국 사람에게 뭔가 의사를 전달하지만 우리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5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죠?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크게 5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뭔가 프로그램을 딴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임포트해야 된다. 자, 내가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집을 짓기 위한 도구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 집을 질 때 우리 그 집을 수리하시는 분들 오시면 기본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오시죠. 뭐 드라이버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도구들을 우리가 일단은 선언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인테리어를 하는 분들은 인테리어에 맞는 도구들이 있고 집을 기본적으로 기초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초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전기 시설을 하는 분들은 전기 그 시공을 위한 도구들이 필요한 거고 배관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배관에 필요한 장비, 도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학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학 데이터 처리를 위한 도구들을 우리가 선언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numpy라는 도구,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그 수학 데이터 처리할 때는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라이브러리 도구가 이제 생성됐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 어딘가에 데이터 메모리 공간에 어딘가에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공간을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메모리상에 있는 공간. 어떤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공간은 만들어졌는데 그 공간에 이제 데이터를 일단 입력을 해놔야 돼요. 뭔가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화.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 종류가 있어요. 종류. 그것을 우리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 이해돼요? 자, 이 변수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자, 자, 우리도 그릇에 보면 그냥 동그란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릇을 보면 동그란 그릇에 반찬을 3개 넣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그죠? 데이터를 넣기 위한 구조가 다 다른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자, 짬짜면 보면 짬짜면 그릇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반을 나눴잖아요. 이렇게 뭐 네모난 그릇도 있고 뭐 동그란 그릇도 있는데 그럼 용도에 따라서 이 데이터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이 구조, 그릇의 구조가 다 다른 거죠. 그죠? 우리 식판을 보면 식판의 구조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하는데 이 데이터 타입의 변수에 데이터를 넣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 변수의 데이터를 넣기 위한 방법인데 변수의 데이터를 넣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키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변수에 초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API 이제 이 말이 좀 나왔는데 API를 호출해서 이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이 변수의 데이터가 초기화됐으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가공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가공하거나 또는 처리를 해야 돼요. 자, 변수의 데이터가 딱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 돌려서 반복해서 처리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변수의 데이터가 100개, 1000개, 10,000개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반복해서 처리할 때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반복문과 조건문 그다음에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할 명령을 분리해서 따로 이제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에는 for문과 while문이 있고요. 조건문에는 if라는 문이 있고 함수는 이제 별도로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를 다 하고 나면 이것을 우리는 출력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죠? 자,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의 머리에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를 하고요. 반복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는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누군가한테 던져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화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스크린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이 아니라, 우리는 데이터 처리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파일은 한번 뿌려주면 우리는 지나가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나는 좀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를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결과를 출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가 내가 처리한 결과를 사용할 수 있게끔 외부의 API로 던져주는 겁니다. 예, API. API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외부에 있는 사람이 마치 나의 프로그램을 함수처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라이브러리 임포트 한다고 했어요. 내가 개발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불러온다. 그죠? 내가 좀 전에 집을 지을 때,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인테리어에 필요한 장비들을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하는 사람 기초, 배관한 배관, 전기 수리한 사람 전기 수리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 파이썬에서도 우리가 숫자를 처리할 때 수학적 그 연산을 필요할 때 numpy라는 도구를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import라는 것은 수입하다, 가져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numpy를 가져온다. 그래서 numpy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np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판다스를 쓰겠다. 판다스는 뭔가 하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아주 특화된 도구입니다. 예, 데이터를 쉐입을 바꾸고 데이터 축약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유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라는 도구를 우리가 가져올 것이고 이 판다스 안에 있는 장비를 쓸 때는 PD라는 용어를 쓰겠다. 그 다음에 플롯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또 시각화 해주는 데 쓰는 도구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시각화할 때 이 라이브러리 쓰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import라는 단어는 이제 이해됐죠? 자, 변수라고 있습니다. 변수는 처리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변수 타입을 선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학생이 3명이 있어요. 김, 이, 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이죠. 김, 이, 박. 그 3명의 학생에 대해서 성적을 관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름은 김, 그죠? 그 다음에 네임은 두 번째 학생은 리, 그 다음에 박. 그 다음에 김의 성적은 90점, 이의 성적은 89점, 박의 성적은 87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 학생이 100명이다,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 저장하는 공간 개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접근해서 처리하기가 되게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스튜던트 스코어라는 변수 딱 하나에 이렇게 이름과 점수를 딱 이렇게 관리해주면, 그죠? 학생이 아무리 늘어도 변수 딱 하나 가지고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래밍 코드 자체가 줄어들죠. 그죠? 데이터만 늘지 코드 자체는 늘지 않죠. 맞나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로직 자체가 단순해집니다. 요거는 딱 요거만 반복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씩 다 일일이 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코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변수의 특성에 맞게끔 만약에 변수 값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성질에 맞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
대열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타입 선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데이터 타입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 타입의 종류가 뭘까요?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이썬에서 자주 쓰는 그 데이터 구조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입니다. 이 세 가지. 그다음 셋도 있어요. 셋도. 튜플,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입니다. 리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 ordered 있죠. 순서를 유지한대요. 데이터를 넣으면 넣는 순서가 딱 지켜져요. 예? 그죠? 순서가 변하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 다음에 중복값이 허용이 돼요. 허용이 돼요. 내가 A라고 여기에 저장하면 그 순서도 유지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중복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값은 투플이라는 거예요. 투플. 자, 이 투플도 들어가는 값이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단지 이 값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투플에도 값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콜렉션이란 말은 이 콜렉션이라는 뜻은 집합이잖아요. 여러 개 콜렉션인 것은 이 변수 하나에 기본적으로 여러 개 값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리스트도 콜렉션이고 튜플도 콜렉션이네요. 그 다음에 셋도 콜렉션이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 튜플, 셋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이 데이터 타입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특징이 있는 거죠. 이거는 순서가 유지돼요. 이 두 개는 순서가 유지되는데 다른 데는 뭐예요? 이 데이터 값이 변경 가능해요. 변경 가능한데 얘는 데이터 값이 변경이 안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셋 타입도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unordered, 순서가 유지가 안 돼. 순서 유지가 안 되고 인덱스, 순서와 번호도 정확하지 않아. 그리고 중복값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값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AA, BB, CC라고 우리가 여기 셋 타입의 값을 넣으면요. 그러면은 AA, BB, CC 딱 세 개만 입력이 됩니다. 예. 중복값이 제공돼서 아예 처리가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나씩 예제를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딕셔너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일단은 얘는 순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넣는 대로 일단 막 저장되는 구조고 그 다음에 값이 변경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멤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자, 리스트는 뭐라고 했어요? 리스트. 자, 콜렉션이다. 콜렉션이란 말은 뭐? 이 리스트 변수에는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이 값이 들어온 순서대로 유지가 된다. 순서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변경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중복 멤버가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this list라는 변수죠. 변수의 리스트를 정할 때는 이 괄호, 이 괄호를 잘 쓰고 그다음에 애플, 바나나, 체리 이렇게 쓰면 자 메모리에 컴퓨터 메모리에 세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리스트에 접근을 할 때는 자 애플, 바나나, 체리가 있는데 리스트에서 접근할 때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괄호를 열고 애플이 0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1이에요. 얘가 2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1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바나나를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접근을 똑같은 걸 하는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꾸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리를 이제 우리가 출력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는데
리스트는 뭐라고 있어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이다. 그런데 이 변수 타입에 있는 여러 개의 값들을 우리가 접근 번호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순서 번호예요, 번호. 이 저장되어 있는 순서 번호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 순서 번호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씩 접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범위를 정해가지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왜 돼요? 0, 1, 2. 2번부터 다섯 번째 이전까지예요. 3, 4, 5. 이 됐죠? 그럼 3, 4, 5보다 미만이에요.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리부터 어떻게 돼? 2, 3, 4. 이 세 가지만, 세 개만 나오면 되는 거죠. 체리, 오렌지, 키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리스트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요거 다 실습을 여러분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인데, 자, 요러고는 뭔가 하면, 자, 1000부터 4개까지, 1000부터 요게 우리가 이제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거든요. 그러면 시작 인덱스는 우리가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1000부터라는 것이고, 그리고 4개, 네 번째까지. 그러면 0, 1, 2, 3, 4. 그죠? 근데 4 미만이니까, 요게 미만이니까, 요까지, 오렌지까지만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인데, 요거는 이상 미만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작 인덱스만 있고 끝 인덱스가 없다라고 하면 0, 1, 2, 2부터 끝까지인 거죠. 네. 그죠? 2부터 체리부터 맹고까지를 다 뿌려달라. 리스트해달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는 뭐라고 했어요? 끝에서부터 안 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이전까지. 그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 change the second item. 두 번째 아이템을 변경을 해봅시다. 변경을 해보면, 자, 0, 1. 두 번째라는 것은 0, 1. 두 번째 요 바나나죠. 여기다가 이렇게 인덱스에다가 값을 넣으면 요 값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제 리스트는 이해하셨죠? 자, 리스트는 이해하셨는데, 이제 리스트는 됐고, 이제 튜플이에요, 튜플. 자, 튜플도 뭐라고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콜렉션. 튜플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얘도 순서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지 않는다. 변경이 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뭐였어요? 얘는 리스트는 changeable. 왜냐하면 요 보시면 우리가 요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변경을 했죠, 이게. 이렇게 변경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자, 투플은 근데 형식이 달라요. 지금 리스트는 이렇게 꺽쇠 가로로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가로 모양이 다르죠. 네, 이렇게.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뭐? 리스트는 이런 형식이 가로고, 자, 투플은 뭐? 이렇게 가로가 되겠습니다. 대괄호, 그죠? 중괄호, 소괄호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소괄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바나나, 체리 이렇게 순수 여러 개 값이 들어갔죠. 튜플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은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접근할 때는 또 이렇게 써요. 하고 1 하면 어떻게 돼요? 0, 1, 이게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제가 다음에 펜을 가져와야 돼. 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바나나를 출력하고 2부터 5까지 어떻게 돼? 0, 1, 2, 2, 3, 4 요까지 되는 거죠. 5 미만이니까 요 세 가지. 그죠? 3, 4, 5 그죠?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덱스가 뭐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 2, 3, 4. 그죠? 이렇게 된다. 이제 처음에 학생들이 이게 헷갈려 해요. 2부터 5라고 하면 뭐지? 이거 1, 2 여긴가? 이게 아니고 0부터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set입니다. set. 자, set입니다. 여기서 뭐 마이너스 1도 이해했겠죠? 마이너스 1은 뭐라고? 마지막 멤버를 접근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set입니다. set. set도 뭐라고? 집합값입니다. set 타입도 여러 개 값이 들어가는데 얘는 순서가 유지가 안 돼. 순서가 유지가 안 돼. 내가 처음에 애플, 바나나, 체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이 순서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덱스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복값이 없어. 여기 보면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없죠. 뭐 넘버로 접근하는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set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합니다. 그래서 자, 리스트는 대괄호. 자, 그 다음에 튜플은 소괄호. 자, 그 다음에 뭐야? set은 중괄호. 됐나요?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리스트하고 튜플, 그 다음에 set이 다 뭐라고? 콜렉션이에요. 콜렉션. 맞나요? 맞나요?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다 저장할 수 있는데, 근데 기능이 다 달라요. 그죠?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set. set은 뭐? 순서 유지가 안 된다. 이 멤버들이. 데이터 값들이 들어온 순서, 내가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지정을 했더라도 이 순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덱스로 접근할 수 없어요. 뭐 순서가 뒤바뀌는데 인덱스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근데 특징이 뭐? 중복값을 제거한다. 내가 애플, 바나나, 체리 하면 여기서는 내가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복값이 제거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et 값을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멤버를 우리가 하나씩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바나나 있냐 없냐, 바나나 있냐 없냐 확인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셋에다가 멤버를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단 여기서 기존 멤버에 있던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중복이 안 된다. 됐죠?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셋 값을, 집합값을, 이 집합값을 리스트로 바꾸고 싶다 하고 하면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리스트로 데이터 타입을 변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특징을 얘기 드렸어요. 리스트, 튜플, 셋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성질이 뭐냐, 데이터 성질이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이 데이터를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요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는 순서 유지가 필요하고 데이터 변경도 가능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 리스트를 쓰고, 내가 데이터를 3개의 리스트 값을 넣었는데 이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투표를 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값이 허용이 안 돼야 되고, 그죠? 이런 경우는 셋을 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할 때 어떨 때는 드릴을 쓰고 어떨 때는 그 망치로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톱을 쓰고, 그죠? 똑같은 그거 할 때 다 다른 거예요. 예. 용도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 투풀 셋. 그래서 요 표기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표현식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게 다 헷갈리거든요. 이 표기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질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데이터 구조에서 배우는 건데 깊이 들어가면 좀 더 재미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뭐 우리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또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라는 건데 이 딕셔너리도 뭐예요?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간다.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타입에도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는데 얘는 순서 유지가 안 된다. 얘도. 그 다음에 근데 변경은 가능하죠. 데이터 변경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각 그 엔트리 그 값에 대해서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순서 번호가.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독특해요. 키 밸류라고 하는데 키 밸류 브랜드는 뭐 포드다. 그 다음에 모델은 무스탕이다. 출시 연도는 뭐 1964년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키와 밸류를 가지는 키와 밸류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는 이 딕셔너리 타입을 쓴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딕셔너리 할 때 내가 이 모델이라는 키의 값을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모델 키 값을 넣어주면 이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 딕셔너리 타입의 그 키 값을 넣어서 바로 직접 접근할 수도 있고, 우리가 get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모델의 키 값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변경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변수의 키에, 이어라는 키의 값을 우리가 2018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 이어의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딕셔너리에 있는 키 값을, 모든 키 값을 출력할 때는 이 딕셔너리의 키 값에 대해서 출력을 해달라. 포문이라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모든 뭐뭐에 대해서. 자, 이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키에 대해서 프린트 해달라.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밸류에 대해서 프린트 해달라. 자, 이거는 뭐야? 이 딕셔너리에 있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키에 대한 밸류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키가 되겠어요, 그죠? 키 값을 넣어주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밸류가 리턴되는 거죠. 자, 그러면 키와 밸류를 동시에 꺼집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했을 때 우리는 ite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키와 밸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의 아이템을 자, 키와 밸류로 저장하고 이거를 프린트 해달라. 이 아이템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모델이 존재하면은 모델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달라. if 만약에 지금 이 딕셔너리 변수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서 이 모델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거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출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됐나요? 없으면 출력 안 합니다. 이렇게. 자, 비교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스트는 뭐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변수를 선언하면 일단은 콜렉션이에요. 콜렉션. 자, 콜렉션이라는 거는 뭔 말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변수에는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근데 리스트와 투플은 우리가 입력한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자, 뮤터블 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리스트는 변경하다 있고, 투플은 변경이 안 된다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셋은 변경이 돼요. 변경은 돼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set과 이 딕셔너리는
그 순서가 유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서 유지가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 표기법. 표기법은 이렇게 대괄호, 자, 리스트는 대괄호, 그 다음에 얘는 소괄호, 튜플은 소괄호, 셋은 중괄호라고 했습니다. 근데 딕셔너리도 중괄호. 됐죠? 됐죠? 또는 우리가 이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성자,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객체를 투기화할 때 우리는 생성자라는 말을 써요. 객체 지향 이제 우리가 파이썬 언어를 배우시면 객체 지향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라는 것은 속성과 이제 함수를 가지는 데이터를 멤버와 멤버를 컨트롤하는 함수로 구성된 어떤 클래스인데 객체를 초기화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construct라는 것은 생성자라는 말을 합니다. 생성자의 뜻은 이 객체, 변수를 하나의 객체로 보고 그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를 초기화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 그 점 리스트하고 거기다가 값을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초기화하는 거 보면 자, 5.7 이거는 소수점이 있네요. 이거는 정수네요. 소수점이 없으니까 정수네요. 그렇죠? 이거는 문자 열이네요. 왜냐하면 문자가 한 글자 이상이 있으면 우리는 문자 열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또 달라. 얘는 소수점이 있고 없고 얘는 또 문자열이고.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리스트, 튜플, 셋은 이 안에 값의 타입이 각각 그 밸류의 데이터 타입이 달라도 된다는 뜻이네요. 맞나요? 예. 그렇잖아요. 여기는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숫자도 있고, 소수점이 없는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각각 멤버의 그 리스트 투풀 셋에 들어가는 값의 데이터 타입은 서로 달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원래는 있어요.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어레이라는 게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어레이를 그냥 리스트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어레이 ARRAY 어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레이는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어레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데이터 타입이 다 같아야 돼요. 만약에 어레이가 정수형 어레이다라고 하면 그 값은 모두 다 정수만 허용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 어레이가 문자형 어레이다라고 하면 그 값은 문자만 저장 가능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 데이터 타입, 멤버, 그 리스트 변수에 들어가는 값들의 데이터 타입이 상이해도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객체로 다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객체로. 데이터 타입 캐스팅이라는 말 쓰는데 데이터 타입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오브젝으로 다 만들어서 이 데이터 저장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 뭐 그거는 객체 지향을 배우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뭐 그까지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컴퓨터 구조와 연결시켜 보면 자, 지금 컴퓨터 구조 우리가 메모리를 배웠고 디스크를 배웠고 그죠? CPU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들이 다 어디로 올라와 있다?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처리할 때는 CPU로 올라가서 그죠? 처리하는 거예요. 다 메모리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자, 데이터에 보면, 자, 데이터에 봐요. 이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가 3명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인덱스, 스튜던트 스코어 0번에 뭐, 김에 얼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내가 손으로, 코드로 이거를 변경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코드도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나씩 내가 읽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보면, 그거는 이제 반복문이 필요한 거죠. 반복문. 그 다음에 하나씩 처리할 때 내가 조건에 맞는 것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뭐예요? 조건문이 필요한 거죠. 맞나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있어도 그 로직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숫자가 100만 명이 됐든 1000만 명이 됐든 한 번에 하나씩 읽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반복문이다. 반복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씩 해보세요. 자, while문이라는 건데, while가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while 뭔가요? 자, 이 조건이에요. 컨디션. 자, i가 6보다 작을 때까지, 언제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5가 되면 끝나겠네? 예. 그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자, 여기 보면 뭐예요? 반복을 하면서 이런 조건이면 빠져나오라네요? 브레이크 하라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뭔가 브레이크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우리가 반복문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자, continue라는 말은 뭔가 하면 원래는 이게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서 그냥 요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안 맞으면은 이거를 출력을 하는데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건 for문, while문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함수까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게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맞죠? 그래서 자 임포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변수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고 그죠? 그게 변수에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데이터 타입 그 값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한다. 출력해야죠. 자, 입력을 받았으면 우리가 책을 읽어서 입력을 받았으면 그것은 머릿속에 뭐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만 어딘가 출력을 해줘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학습한 내용,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나도 어떠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통해서 결과를 아웃풋 하듯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뭐예요?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반복해서 뭔가를 처리를 하면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출력하는 방식이 뭐?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화면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는 거를 스탠다드 아웃풋이라고 해요. 스탠다드 아웃풋. 표준 출력이라고 해요. 컴퓨터의 표준 입력은 뭡니까? 키보드예요. 컴퓨터의 그러니까 표준이란 말은 기본 입력 출력은 뭘로 이루어져요? 컴퓨터는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해 낸다. 기본 출력은 어디에요? 화면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입력과 출력을 다른 용도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처리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겠다. 그러면 파이썬에 내가 만든 처리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오랫동안 갖고 싶다. 자, 왜냐하면 이 화면상에 출력을 하게 되면 나밖에 못 봐요. 맞죠? 그리고 그 결과가 저장될 수가 없어요. 근데 파일로 하게 되면 그 출력된 결과물을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복제하면서 확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JSON 포맷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API라는 얘기를 했어요. API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터넷상으로 내가 결과물을 가져갈 때 이 포맷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지금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내가 처리한 결과물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가져와서 변수에 저장시켜 놓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이라는 것은 API하고도 좀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소켓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상에 떨어져 있는 상대방의 파일로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저거 게임할 때 소켓 서버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소켓 서버 그죠? 걔가 지금 게임 이용자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죠? 중간에 있는 소켓 서버가 A라는 사용자, 한국에 있는 A라는 사용자, 미국에 있는 B라는 사용자의 연결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소켓. 소켓의 원리는 파일 입출력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PI라는 것은 이제 웹 서비스. 여러분들 웹 서비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실습한 내용들을 누군가가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출력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API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연습 문제 하나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